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게시판 만들 겁니다. 어제 예고를 드렸죠? 일단 그 전에 하던 것들은 그냥 종료를 하고요.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뭐 사실 들고 있는 내용이 딱히 없어서 그냥 여기다 진행을 해도 되긴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 이름은 그냥 아티클 매니저 정도로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AM으로 하겠습니다. 자바 버전 그대로 둘 거고요. 이거 모듈만 주의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면 됐었죠? 피니시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아티클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그냥 약자로 쓴 겁니다. src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름은 main. 그리고 지금부터는 디폴트 패키지 안 할 거고요. 패키지 그냥 둘 겁니다. 이거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클래스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 패키지 부분에 얘가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이 맨 처음에. 이거 그냥 두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 이름은 다시 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파일을 분리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게시판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를 그냥 살려놓은 거고요. 그 디폴트 패키지라고 하는 지금 얘한테 있는 이런 모양새는 사실 안 써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지, 실제로는 디폴트 패키지 이렇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는 것까지 지금 했는데, 저는 이런 걸 할 거예요. 일단 메인 메서드는 하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얘도 실행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 하나 넣어주고, 이 안에서 가볍게 세팅 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입력을 했고요. 얘네는 단순히 출력문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시키면 출력문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게시판의 형태가 이제 콘솔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이 콘솔에다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 출력문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 콘솔에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게 출력문이었는데, 콘솔에 입력하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수업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이제 코드업 백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해야죠. 자, 이거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릴 때에도 이 스캐너라고 하는 거는 자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타입과 객체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콘솔 창에다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막 글자도 입력해보고 숫자도 입력해보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이 콘솔을 보면서 우리 게시판 기능을 사용하려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만 하니까. 지금 여기 콘솔 창은 사실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떠한 명령어를 받아서 그 명령어로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기능인 스캐너가 필요한 거고요.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얘가 아직 찾을 수 없어서. 근데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불러오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였죠? 그러면 이쪽에 import라고 하면서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친구가 불러와 졌어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객체라는 걸 좀 더 많이 다뤄봤으니까 나름대로 이걸 해석할 수 있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줄? 스캐너 타입으로 SC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고 연결을 시켰죠. 근데 연결을 시키는데 그 객체를 만드는 스캐너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의 모양이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이 스캐너 클래스에 가보면 생성자 중에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올 수 있는 생성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우린 그걸 사용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고 있다 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인자인 system.in 이걸 봤을 때 지금 일단 점을 찍었다라는 건 어떠한 리모컨을 눌렀다의 개념인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시스템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린 이런 객체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할 거고요. 그 클래스 안에 in이라고 하는 애는 스태틱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스태틱이어야 클래스한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나갈 때 이렇게 접목시켜서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든 이 한 줄은 사실 입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고 실제로 입력을 받게끔 하려면 이 SC 얘가 갖고 있는 스캐너 객체 리모컨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가 좀 많은 상태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next line 하나랑 next int 그리고 next 요 정도만 알면 큰 문제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line과 next 그리고 next int 얘네들이 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도 사실 어차피 우리의 next line 하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 쓰자 했었는데 이걸 사용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next line을 통해 입력을 받은 그 결과를 지금 string 타입의 cmd라는 변수에게 값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얘도 보시면 메서드 실행의 형태잖아요. next line. 이 메서드를 호출한 건 누구? sc. 그럼 이 메서드는 어디 들어있다? 스캐너 클래스에 들어있다. 이 메서드가 근데 실행되고 난 이 자리에 뭐가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남아야죠. 남아야 이 변수한테 실행된 결과를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nextLine이라는 메서드는 return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스트링 타입의 변수한테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이 next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return 타입은 뭐다? 스트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추가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코드를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CMD는 그냥 커맨드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를 입력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켰을 때 여기에 프로그램 딱 실행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여기에 뭐 나와요? 콘솔에 어디까지 나와요? 프로그램 시작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 여기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얘 안 끝났어요. 지금 실행 중인 겁니다.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콘솔에 입력을 했다면 여기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면 그 다음 어디까지 나와요? 입력된 명령어 cmd 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 끝까지 나오겠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그쵸? 자, 여기에 이거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입력 받게끔 하는 이런 친구가 없잖아요. 그럼 콘솔에 입력 못해요. 여기 지금 커서 있는데 입력 안 돼요 원래. 입력할 수 있는 스캐너 객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만 여기에 입력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보세요.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입력된 명령어가 뭔지 보여주고 프로그램이 끝난대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지금 여기다 입력한 이 명령어가 예를 들어 이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행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뭐 입력했는지 알려주면서 끝나버리죠.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로그인을 누름과 동시에 얘는 꺼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난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웹 환경을 구축해놓고 띄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방금 보여드린 내용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뭔가 이 명령을 입력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프로그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 명령어가 뭔지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지 정해줘야 되고 그 행위를 수행한 다음에도 프로그램은 끝나면 안 돼요. 그쵸? 뭔가 하나 하고서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얘는 그냥 일회성이잖아요. 실제로 방금 전 상황처럼 또 예를 들어드리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안 꺼졌어요. 여기 로그인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실제 로그인이 되면 꺼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게끔 얘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은 왜 끝나요? 지금 왜 끝났죠? 유지되지 못하고? 코드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뭔가 수행할 코드가 없잖아요. 여기서 프로그램 시작 출력하고 입력할 수 있게 스캐너 객체 준비시키고 그 객체 리모컨 사용해서 입력을 받게끔 기다리고, 여기가 첫 번째 기다리는 상황. 기다렸다가 입력을 받으면 입력된 어떤 그 결과를 출력하겠다 하고 프로그램 끝 보여주고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끝나지 않고 유지시키려면 우리가 뭘 써야 될까요?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건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복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한 루프, 무한 반복 안에 프로그램을 가둬놔야 얘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나서도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태가. 자, 그래서 무한 반복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왜 여기다 만들 거냐면 지금 이 친구가 명령어를 입력받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 밑에다가 무한 반복을 걸었대요. 그럼 우린 명령어는 한 번밖에 입력을 못하네요. 반복문 안에 있어야 계속해서 뭔가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명령어 입력받는 그 대기하는 부분을 반복문 밖에다가 위치를 시키면 우리는 한 번 명령어 받고 들어오면 다른 명령어는 입력을 못해요. 그럼 네이버 같은 데에서 이 안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뭐 하나 누르면 그 다음부터 버튼 못 누른대요. 이건 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명령어부터 무한반복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반복문 같은 경우는 while문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for문도 가능하고 while도 가능하지만 while로 썼을 때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팩트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무한반복이잖아요, 이거. 그쵸? 영원히 참을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얘를 쓰자마자 밑에서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얼리시에이블 코드,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왜? 애초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 반복문이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얘를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코드가 되는 거니까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일단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문제죠. 얘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무한반복인데 얘가 실행될 수가 없겠죠. 빠져나오는 구멍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 우리 반복문 할 때 안 했던 개념이긴 한데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 자, 진짜 무한반복을 썼을 때 우리가 그 무한반복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이 아예 없다면 이 무한반복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반복이라면 진짜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자바는 빠져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갈 거예요. 이거 일단 주석을 좀 걸어 놓고, 얘는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죠. 자, 무한반복문을 하나 작성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 i는 뭐 0이고, 우선 i가 1씩 증가하고, 그리고 증가하는 와중에 i를 하나씩 찍고. 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i의 값이 6이 됐다. 그러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그냥 순수하게 영어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얘는 우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멈추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얘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멈추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자,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콘솔에. 얘가 i는 0부터고요. 1씩 증가해요. 증가되기 전에 일단 출력을 하고요. 그럼 첫 번째 반복될 때 0 출력하고 증가되고, 이거 만났는데 i는 현재 1이니까 증가되고 나서 1이니까 얘를 거짓이라 안 하겠네요. 그럼 또 반복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0, 1, 2, 3, 4, 5까지 출력을 하고 얘가 증가하면 그땐 얘가 참이 되죠.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겠네요. 그래서 출력은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자,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조건을 부여했고 그 조건이 참일 때 브레이크라고 했어요. 그럼 이 브레이크는 이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면 그냥 그 만나는 순간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냥 얘를 만나는 순간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거 에러죠. 이거 왜 에러일 것 같아요? 얘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리치에블 코드. 왜? 얘를 만나는 순간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 코드는 죽은 코드랑 다름이 없어요. 얘가 빠져나갈 건데 이거 수행하고 빠져나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를 만남과 동시에 그냥 바로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와일문의 바깥으로. 자,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무한반복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반복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키워드인데, 반복문을 돌리다가도 이게 무한반복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래도 브레이크는 가능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브레이크는 그냥 반복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무한반복 안에서 얘가 탈출구를 정해놓지 않으면 진짜 그냥 무한히 돌 거니까,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할 건데 탈출구를 정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만남과 동시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갈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중 반복이 사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와일문 안에 와일문이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여기 있대요. 이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가 있대요. 그럼 얘를 빠져나갈까요? 얘를 빠져나갈까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가 종속되어 있는 본인과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빠져나가요. 그 말은 여기서 만약에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다가 내려왔어요. 얘를 만나요. 반복 돌죠. 돌다가 이 조건을 만나요. 그럼 얘를 빠져나가요. 그럼 얘는 다시 돌아야죠. 위로 올라가야죠. 다시 이렇게. 그리고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서 얘를 돌리다가 또 만나요. 그럼 나가요. 또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무한반복이었고 뭐 얘가 무한반복이든 뭐든지 해서 브레이크를 이 안에만 넣어놓으면 어차피 얘는 무한반복이에요. 여기는 나가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본인이 종속되어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continu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continue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예요? 계속하다. 맞죠?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브레이크가 코드가 내려오다가 이 친구를 만남과 동시에 반복문을 그냥 무조건 빠져나간다라고 했죠. continue는요. 코드가 실행되다가 얘를 만나버리면 밑에 무슨 코드들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위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게 continue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6으로 바꾸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가 이거구나. 이걸 무한반복으로 바꿔볼게요. 이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왜?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을 거니까. 자, 보세요. 브레이크에 걸려있는 조건이 i가 6일 때예요. i가 6일 때 얘를 만나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i가 6일 때 컨티뉴를 만나버린대요. 먼저. 그럼 얘는 올려보내겠죠. 얘 안 하잖아요. 밑에 뭐가 있든지 간에 신경을 안 쓰고 얘를 안 해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출력할 거고 증가해버렸죠. i가 7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부터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조건이 돼버렸네요. 어차피 i는 계속 커질 거니까. 그래서 그냥 무한반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됐다면 얘는 아까처럼 0, 1, 2, 3, 4, 5 나오는 거죠. 왜냐면 컨티뉴를 만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만남과 동시에 나가버릴 거니까. 그럼 얘가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된 거니까. 컨티뉴라고 하는 개념과 브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반복문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사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습니다. 자, 개념은 봤으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좀 시켜볼 건데 일단 지금 무한반복을 사용을 했고 얘를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탈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cmd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 입력된 값 그 자체를 물고 있는 명령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변수니까 이 cmd가 가지고 있는 기존 내장 함수들 중에서 자 근데 cmd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인데 얘도 지금 점 찍어서 리모컨 쓰려고 하죠 제가. 근데 이거 왜 가능해요? 심지어 뭐가 되게 많네요. 이거 왜 그래요? 스트링도 참조형 타입이니까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열로 표현을 한다 그랬고 문자 열은 문자 배열로 인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얘도 하나의 객체를 다룰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리모컨을 눌렀을 때 쓸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equals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equals 단어가 가진 뜻은 뭔가요? 같다. 맞죠? 보통 equal 같다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quals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여도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만든 거면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거나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메서드들은 우리가 그래서 인자로 뭘 줘야 돼? 인자가 필요해? 뭐 매개 변수가 필요해? 이런 거를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이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얘를 이 한 줄을 보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온 거예요. 어떤 정보가 나온 거냐? 메서드 이름이고요. 여기가 메서드 이름. 그 다음 여기가 필요한 인자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겠죠? 메서드를 실행할 때는 인자의 개념인 거고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는 매개 변수의 개념인 거고 오브젝트 타입의 nObject라는 그냥 변수처럼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리고 얘의 리턴의 결과가 boolean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줄이면 우린 이 메서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도 필요한 게 뭐고 얘의 실행 결과가 뭔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말하는 이 오브젝트는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오브젝트 얘는 뜻이 뭘까요? 단어가 가진 뜻. 이거 단어가 가진 뜻 자체가 객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우리가 만들었던, 아니면 스캐너처럼 만들어져 있었던 이런 친구들 그냥 다 객체로 우리가 활용을 했죠.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 될 수 있는 애들이 그냥 다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객체들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클래스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오브젝트를 상속받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해요. 뭐냐면 여기 좀 에러가 있으니까 잠깐만 빼고요. 얘도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존재하는 애라 타입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오브젝트 그리고 뭐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이거 무슨 값? 정수값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문자열.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어우를 수 있는 그 꼭대기에 존재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배웠었죠. 상속을 하지 않아도 얘는 캐스팅이 다 돼요. 오브젝트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객체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해볼까요? 어레이 리스트 어제 배웠으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뭐라 안 하죠.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는 기본 자료형 데이터든 아니면 참조형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어요. 뭐든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 타입 객체들 기본 자료형 걔네들의 꼭대기에 위치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얘를 그동안 한 번도 안 써왔죠. 이렇게 좋은 애가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걸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갈 수 있대요. 형태가 상관이 없대요. 데이터의 형태가 다 수용 가능하대요. 그러면 변수의 타입을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개발할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관리할 때는 얘가 그래서 진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눈으로 직접 까보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터끼리 매칭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의 개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못한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안 돼요. 지금 AS라는 변수한테 1이라는 값을 넣었죠. 이게 지금 정수잖아요. 얘는 그럼 1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int, 정수형 데이터 들어갈 수 있는 A 변수 만들어서 이 값 넣으려고 하는데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마우스 올려보면 타임 미스매치 나오거든요. 오브젝트는 int가 될 수 없대요. 왜? 오브젝트는 다 허용 가능하다면서. 왜 안 돼? 오브젝트 타입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요. 그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해야 될 때 무조건 형변환을 해야 돼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잠깐 편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얘는. 실제로 개발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거의 없습니다. 얘는 기존에 이제 자바가 제공하는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안에서 제공받고 있는 이런 스캐너나 어레이 리스트 이런 클래스를 까보다 보면은 그 안에 오브젝트 타입이 꽤나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오브젝트 타입을 뭐 일부러 그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오브젝트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트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때 오브젝트를 쓰는 상황은 보통 이제 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 말씀드리면서 컬렉션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한 결로 맵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맵 객체를 다룰 때 제너릭 기억나시나요? 제너릭 꺽쇠 열리고 이 안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지 넣어주는 부분 있죠. 자, 맵 객체는 이 제너릭을 두 개를 써요.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과 밸류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적는데 이거 할 때 이 자리에 오브젝트를 써요.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는 그냥 이제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다시 볼게요. 아이고.
자, equals라고 하는 애는 인자 혹은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뭐가 와도 인자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같애를 물어볼 건데 어떤 인자를 넣어도 어떤 매개 변수가 와도 일단 가능해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타입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스트링에 another string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 이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그 매개 변수 부분에 스트링 A, 뭐 스트링 이름 이런 거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타입과 변수명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인자랑 매개 변수를 스트링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니까 만약에 정수 같은 거 넣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가능하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equals 사용을 할 거고요. 얘는 이 앞에 온 equals 메서드가 실행되는 얘를 실행시킨 주체와 얘와 이 뒤에 온 소괄호 안에 인자로 세팅된 이 값이 둘이 같애를 판단해줘요. 그래서 같으면 true를 리턴해주고요. 다르면 false를 리턴해줍니다. 아까 리턴 타입이 불리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랑 같냐고 물어볼 거냐면 exit 얘랑 같애를 물어볼 거예요. exit 우리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죠? 종료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는 단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했으면 그때는 무한반복을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무한반복 밑에 있는 코드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무한반복이 갇혔기 때문에 일단 명령어 입력을 해볼게요. 끝났나요? 프로그램 돌고 있죠? 이거 빨간 네모는 아직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입력해요. 안 끝나죠? 이러다가 exit 입력을 딱 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구를 여기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exit랑 같아? 그럼 나가 했으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게시판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이 안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서 얘가 사용자가 지금 원하는 행위가 뭔지 명령어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명령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과 일치한다면 그럼 이런 기능 수행해줘 라고 코드를 짜놓을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정해진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 해당 기능을 실제로 이 콘솔 창에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뭔가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디테일을 살려서 이런 거 하나만 넣어줄까요? 이거 하면 지금 제가 프린트 F라고 했고 줄바꿈 일부러 안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딱 실행시켰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명령어 입력해야 됩니다를 알려주는 느낌이죠. 그거 해준 거예요. 여기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또 명령어 입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준 것 뿐입니다. 이거 근데 띄어쓰기 하지 말죠. 이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이제 확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없애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자바에서는요 이런 스캐너 같은 친구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뭔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거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거든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나서 이 객체를 사용한 자원에 대한 처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자바에는 몇 가지가 존재해요. 자원을 썼으면 이 자원을 꺼야만 하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스캐너 객체를 사용한 이 SC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스캐너 객체를 사용하기 위한 자원을 물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꺼줘야 돼요. 언제?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근데 쓸모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래서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걸로 자원을 꺼줄 겁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이거 없었지만 프로그램상 문제 없었죠. 프로그램 잘 끝나잖아요. 이걸 자원을 끄지 않았다고 프로그램이 안 끝나진 않아요. 근데 끄는 게 정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뭐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오고 이런 것도 자바를 가지고 많이 할 거거든요.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커넥션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프리스테이트먼트라는 자원이라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꺼줘야 돼요. 그렇게 꺼줘야 되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하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서 이걸 오늘 저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구글에 쳐보는 겁니다. 콘솔에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뭐 응답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하게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런 글들을 보다 보면 스캐너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스캐너 객체에 대해서 종료시키는 이 자원을 꺼버리는 이 부분도 다 있을 겁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시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나도 나중엔 저런 걸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얘가 없으면 지금 여기서 노란색으로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얘가 난유스드가 아닙니다. 얘는 실제로 여기서 사용이 됐는데 난유스드 아닌데 왜 경고지? 하고 보면은 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꺼주면 노란색이 사라지고. 자, 일단 이 상태를 제가 수업 페이지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Git 사용법을 이 수업에서는 가르쳐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음 뭐 웹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시면 거기서는 Git도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다 할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Git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들 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이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코드가 점점 막 길어질 겁니다. 쭉쭉 기능들이 많아질 건데 수업을 하는 중간에 제가 뭔가 친다고 해서 이걸 따라 치려고 하다가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코드는 항상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제 코드를. 제가 작성한 코드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뭔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메모장에 쭉 정리를 해서 적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거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할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보기 전에 제가 진행했던 코드 있죠.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얘 만들어 보시면 돼요. 직접. 방법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유해드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